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단 하나의 예약 손님을 위한 쉿바. 오늘도 정치 현안도 털어보고 우리 손님의 다양한 인생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쉿바인데요. 오늘도 두 분의 형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잘알 박용민 형님, 그리고 갓잘알 김용민 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용민. 야, 우리 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네. 떨어졌어요? 법잘알 박용민입니다, 제가. 아, 제가 죄송합니다.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이름이 어떻게? 김지훈이라고 그랬어요? 김지훈. 아, 박용민 형님, 김용민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박지훈 형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게 또 예, 이제 예. 매력 나 아니겠습니까? 박용민이고 싶다. 응? 박용민. 난 김지훈이고 싶다. 왠지 두산 쪽 사람 같아. 박용민. 그런 박용 많이 지금. 박용 많이 하고 박용민은 없어. 오늘 7번째 손님은 이거 오늘 또 모시기 저희-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매출을 올려주시려고 야. 바로 이분 모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네요. 여전사, 네. 여전사입니다. 여기 네. 여기 대본에 여전사 써 있고요. 권력에 있을 때 권력을 비판함. 항상 그러셨지. 아니, 항상 늘 그랬어, 늘.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며 써 있습니다. 네. 구비구비 대수에 휩쓸리지 않고 험한 길을 걸어오시는 마이웨이 정치인 네. 이현주 전 의원. 이현주. 우리 저는 이게 저 방송으로만 봤는데 예. 이런 분위기군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 근데 참. 굉장히 멋있었는데 방송으로는. 예, 방송으로도 이게- 지금 이게 멋있어요. 네. 나는 진짜 있는 줄 알았지. 다이어트예요? 진짜 야경이 그럴싸해 나셨어요? 보이죠? 아니 진짜 그럴듯했어요. 그럴싸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요. 신경 많이 썼네. 이러고. 예, 요즘 제가 이제 구비구비 험난한 길 걸어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설 연휴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설 연휴는 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예. 수술을 받으셨어요. 연휴에. 예. 아이고 좋은 일은 아니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생명에 지장 있는 그런 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그 전신마취를 받으셨거든요. 아우, 90세. 어르신이 90세인데. 어르신이. 그래서 병원에서 깨어난 다음에 응.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아유. 이래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죠. 그 전부 다 긴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가지를 못 하잖아요. 예. 걱정되니까. 예. 저는 또 친정도 가야 되는데 저 그렇지. 혼자 음. 쏨살같이 하루 만에 갔다 오고 예. 아니, 정치 걱정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 걱정을. 정치 걱정은 못했어요. 그래서 지방 걱정에 빠져 있었던 설 연휴셨고 아니, 나름 근데 굉장히 저는 바쁘 계셨네요. 그렇죠. 저는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럼요. 가족과의 사랑이. 그래서 그렇게 저희 생각합니다. 제작진에게 고민을 털어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아드님 걱정을 조금 최근에 하신다고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렇죠. 평상시에도 하는데 네. 이제 우리 아들도 네. 이제 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준비 해야 되는 그런 네. 나이가 되니까 네. 야, 이거 너무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드님이? 아니 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 모두가 열심히 하니까 네.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 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막 애를 쓰는데 네. 이렇게 막 보면 애잔한 거 있잖아요. 네. 애를 막 쓰는 거야. 근데 네, 네.
지가 하고 싶은 거 행복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만약에 자기 꿈대로 안 되면 예. 그리고 그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우리 저 아들이 정치적 성향을 알고 있습니까? 아들이요. 엄마하고 같이 갑니까? 아 같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느 달라요? 어느 쪽입니까? 쪽입니까? 궁금해요. 아드님은 어느 쪽입니까? 아주 냉정해요. 냉정하다. 아주 냉정해. 그러니까 요즘 세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간 한마디도 안 져요. 정치적 일체감이 없죠. 정치적 일체감이 없죠. 맞아요. 저희 아들은 어. 이준석 쪽입니다. 아, 또 그래요? 아니, 아, 진짜요? 봐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힘들어요. 가치관하고 좀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수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인의 가족이 설 연휴, 추석 연휴에 설 밥상에서마저 또 정치 얘기를 할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게 사실 70년대생, 60년대생 그 이전 그 출생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정치적 일체감이란 게 있어요. 무조건 있었죠. 민주당 편이냐, 뭐 혹은 뭐 저기 보수 정당 편이냐 이걸로 해서 사람이 이제 정치 성향이 분류가 됐는데 그게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없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일단 그냥 시니컬합니다. 아, 시니컬합니다. 냉정하다. 차갑다. 시니컬합니다. 시니컬해. 그래도 갑자기 이게 궁금하다. 그 엄마 이현주 그리고 우리 아드님이 제일 좋아하는 정치는 당연히 이현주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럴 수 있죠. 아니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치고 한동훈일 수도 있어. 아니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아드님께서 언젠가 한 번은 엄마 그냥 나는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던 정치인이 있습니까? 궁금하다 이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 그럼 오직 이현주밖에 없네. 아니 엄마도 못마땅해. 아 진짜요? 그러니까 야. 이제 아까 시니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밈 같은 거 되게 많이 뭐 깔깔거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야 그런 것 좀 보지 마라. 네. 이건 너무 인간적으로 그거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러는데 그 밈 같은 걸 막 보고 막 깔깔거리면서 네. 막 박장대소를 네. 하고. 근데 네. 제가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 왜 저러지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서로 또 밈의 문제가 맥락이 거세가 돼요. 맥락을 밈. 보지 않고 드러난 것만 보니까 그 한두 마디 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규정해버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아들한테도 그거 이게 나오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는 건 좋은데 그리고 즐기는 것도 좋은데 네. 그러나 이게 본질이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죄송한데 또 우리 이현주 전 의원께서 밈의 어떤 뭐 피해자이거나 그랬던 적이 또 혹시나 있으셔서 있으셨지. 그렇죠. 그랬을 것 문 같아요. 앞에서 막 화를 내시는. 근데 거의 모든 정치인이 밈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그 문 앞에서 화내는 거 그거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마치 내가 갑질하는 거 같잖아. 예.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 예. 그때 예. 바른미래당인가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예. 저를 제명을 시켰어요. 근데 제명이 아니라 그때 무슨 당원장이 하여간 그게 예. 내부 투쟁이 있었는데 저를 쫓아낸 다음에 투표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안 되지, 그거는. 제가 딱 그 캐스팅 보트였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면 이게 표의 그 결과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면 화나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투표해야 되는데 문을 닫고 그쪽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키라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 자격이 있다 저기 의결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문 열어라고. 그런데 이제 마치 나 국회의원이야 문 열어 이러면 마치 무슨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맥락이 있어. 다. 맥락이 나 있어.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의총하는데 문 열란 말이야. 근데 거기 이제 당직자들이 네. 이제 그쪽 말하자면 당권파 당직자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학교 형님 쪽인가요? 학교 형님 그렇죠. 쪽.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때 저하고 같은 쪽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좋아하는 쪽이었고 예. 하여튼 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지금 봐주시는 우리 저기 손님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밈이 전부가 아니다. 밈은 결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밈을 즐기셔야 저 됩니다. 이현주 의원님하고 아드님하고 예. 많이 닮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닮았다? 이현주 의원님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민주당도 있다가 국민의힘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예. 실상은 권력에 대해서 항상 저항하셨던 분이에요. 소신 있는 분. 어떤 뭐 내가 정치적 일체감을 갖고 어떤 진영의 그 품에서 그런 게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힘들죠. 왜냐면 안 가시는 거니까. 자기 편이 좀 있어야 제가 되는데. 예전에 한번 사석에서 여쭤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근데 본능적으로 그렇다고 또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그냥 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도 이 길을 지나가다가 네. 어떤 애가 막 맞고 있어. 아. 이제 거기 끼어드는 거야. 거기 항상 끼어들어 이렇게.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거 못 참아요. 끼어들고. 이제 DNA자 성격이신 성격이죠. 거죠. 그리고 정치를 그거를 그렇게 이제 하고. 그냥 외면하거나 그러면 계속 찝찝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아 제가. 그럼 그런 맥락에서 여쭤볼까요? 시간을 되돌려서 만약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첫 번째 정치에 나서지 않고 그냥 CEO 하기.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괜찮아요. 괜찮게 두 번째 탈당하지 않고 어떤 당에 계속 잔류하기.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다시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세 개 해야지. CEO, 예.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세 개 해야지. 아, 세 개 해야 돼요? 아, 그렇지. 네, 세 개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안 가기. 안 가기. 민주당 잔류하기. 그래서 민주 잔류하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잔류하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쉽긴 하지만, 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민주당 예. 나와서 되게 고생 많이 했죠. 하셨죠. 근데 그 고생이 저는 헛고생은 아니다. 제가 네. 굉장히 많은 걸 겪으면서 네.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예, 근데 예. 내가 만약에 민주당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같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못 됐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고생은 진짜 많이 했지만 그리고 예. 욕도 많이 먹었지만 예. 그러나 그 시간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잘 가면 된다라고 그렇지.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진짜 그거는 솔깃해요. CEO 계속하기? 그냥 정치 안 하고 그냥. SOL 계셨잖아요. 네. 제가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돈 엄청 버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도 좀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빨리 승진했기 때문에 네. 못해도 부사장은 하고 있을 텐데. 사장이나. 부서장 이상 갔겠죠. 네, 네. 사장이 됐을 수도 있고 네. 사장급이 됐을 야, 그렇구나. 이제 또 그런 그러면 생각 이제 하시는구나. 진짜 네. 정말 그리고 이게 대기업이라는 게요. 계셔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직과 모든 인프라가 쫙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놀러를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해도 그 회사와 관련된 게 쫙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네, 거죠. 네. 그리고 그 프렌즈 베네핏이라고 그 복리후생. 예. 그렇지. 복리후생이 상당히 잘 돼 상상을 있잖아요. 초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대기업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미팅을 하거나 서로 투쟁이 있긴 하지만 예. 이 투쟁이 그래도 이렇게 조금 뭐랄까 감당할 수 있는 투쟁인데 네.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예. 만인을 향한 투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지금도 투쟁하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도 거칠게 또 이제 굴러보시니까 지금도 투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에 없는 것은 또 이제 회사나 기업이 있고 네. 이제 이런 어떤 반대급별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 힘들었죠.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탈당하고 한 것도 제가 보면 민주당에 대한 그것도 있었지만 예. 정치 자체에 대한 환멸과 예. 굉장한 스트레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이게 새정치 네. 그래서 안철수가 그때 그 바이러스 이러면서 네. CEO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일체감 같은 거를 보고 예. 이제 뭔가 환상을 가졌던 거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게 신기루였어. 신기루였습니까? 신기루. 신기루가 아닌 것을 또 이제 찾아가셔야 되니까. 어쨌든 정했습니까? 아직까지 오늘 아니, 보도도 아직 안 된 것 같고. 아이 뭐 빨리 아직까지 정해야죠. 세모입니까? 빨리 정해야죠. 빨리. 옷 색깔은 조금 아직 안 정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저 무슨 색깔은 안 보이면 와인 색깔, 그냥 와인 색깔, 좋아하시는 와인 색깔. 색깔. 이현주 의원께서. 자, 오늘 이현주 전 의원의 이 어떤 광야로 나온 시각으로 광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신 시각으로 현안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예리해요. 현안 짚어주시는 게. 정말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저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대통령이요? 네. 나 살다서 나흘 전에 국빈 방문하는 일정을 해외 순방 일정을 갑자기 취소해버렸어요. 나 하다못해 어. 나의 개인 일정도 그렇게 3일 취소하지 전에 않거든. 그죠.
나 처음 봤어. 아니 나 처음 봤어. 하여튼 뭐 이상하다, 해괴하다 그러면은 네. 한 분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 분, 네. 그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진짜 네. 그 한 분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가능한 의원님? 얘기입니까? 그럴 것 같죠. 왜요? 왜냐면 이게 음. 그 한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두 분 다. 두 분 다 가고 싶지 않아? 아니 두 분 다 눈에 보이면 안 돼 지금. 아, 그래요? 눈에 띄면 안 되는 시기죠. 총선을 2달 앞두고 앞에 이제 간신히 잊혀졌는데 네. 네. 간신히 이제 가물가물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네. 그런데 다시 나타나서 어쨌든 순방을 하게 되면 뉴스의 전면에 나오거든요. 예. 두 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무슨 구설 수도 있고 말이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 상기가 되지. 한동훈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전히 윤석열이었고 네. 그 영부인은 김건희 여사였구나. 이게 네. 다시 각인이 되면서 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외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그 외국 나가면 외신들이 거의 파파라치처럼 쫓아다닐 쫓아다닐 그럴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에 유명세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 마리 앙뚜아네트. 외신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전에 대통령실 어떤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감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번엔 어쩌면 좀 정무적 판단을 한 거잖아요. 아, 왜냐면 이게 좀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 지금 보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 좀 절박하긴 하구나. 어. 이게 엊그저께 그 공천하는데 예. 그 대통령 석동현. 그 사람 컷오프 컷오프 됐어요. 시켰잖아요. 그거 굉장히 친하거든요. 제가 예. 알기로는. 예. 40년 지기. 40년지기. 예. 근데 다른 데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잘라버렸잖아요. 컷오프 됐어요. 물론 뭐 그분 딴 데로 가겠죠. 왜 여당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일종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마구 휘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은 뭐 시스템 공천이다. 이게 공정하게 한 거다. 근데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공천권과 모든 그게 한동훈한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열심히 심고 있어 지금 잘 보면. 잘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픽이 계속 공천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느낌 드네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요. 있어요. 열받겠지. 네. 제 생각이 펄펄 뛸걸요 아마. 그런데 참고 있잖아 지금.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절박한가 보다. 그러면 이번에 해외 순방 갑작스럽게 취소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 현안 중에 특히 국민의힘 공천 상황도 대통령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 그렇죠. 요인 아마 중에 하나다. 부글부글 할 텐데 옛날 같았으면 이제 뭐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 상황을 갖다가 이 절박하게 보고 좀 그런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사실 야당은 굉장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민주당이 긴장해. 민주당이? 그럼요. 저렇게 절박하게 한 적이 없잖아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네. 근데 또 2월 말 되면은 그 다시 국회로 넘어온 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 되면은 뭐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잊혀져도 감췄다 하더라도 다시 또 불거지지 않을까 튀어나오고. 싶은데. 어차피 불거지지 않을 거냐.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처음 하는 것보다는 좀 효과가 이미 이제 반감되지 여론에 않을까. 많이 반영이 된 상태니까 처음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좀 반감돼 있을 그리고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영남권 공천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남아요. 거기가 핵심이지. 거기가 핵심. 지금 뭐 서울이나 뭐 이쪽은 수도권? 뭐 어차피 조금 그렇다고 하면 영남권 공천을 잘 넘겼을 때 모든 공천이 잘 마무리되고 한동훈 씨 공천이 됐을 것이다. 네, 절박함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엄청 심었죠. 특히 수도권에. 네. 그죠? 윤석열 대통령 공천은 아직 안 드러났죠. 네. 잘 안 보여요. 살짝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영남권 할 때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레임덕인 거죠. 그냥 이제 무시지 무시 이제 완전 무시할 것이다. 한동훈 완전히 위원장이. 무시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거기서 갑자기 들 엎을 수가 없잖아요. 이 엎으면 산통 다 깨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겠지. 그 야. 상징적인 장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수정 그 수원정 예비 후보가 이제 수원정 본선 후보가 되셨죠. 단수 공천 단수 공천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그분이 설 연휴 끝나자마자 MBC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식으로 그걸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게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기가 치솟는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가요? 이수정 후보가. 아유, 그건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아니, 아니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맞아.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없어도 진짜 네. 없다. 그리고 보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다. TK에서도 인기가 없고 네. 일반 수도권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싫어한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뭐 얘기인데. 30몇 % 있어도 그게 네. 좋아서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네. 무너지면 안 되니까 아하. 답하는 거예요. 아.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영남 쪽의 분들도 윤 대통령 칭찬하는 건 전 거의 못 봤어요. 실제로는 한 15% 근데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라디오에서 그것도 윤 대통령 인기 너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수정 한다는 교수는 거는, 한동훈 세력인 그러니까 이제 거죠. 무게가 완전 그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그거 그냥 대놓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도 아마 네. 한동훈한테 줄 섰을 것 같다. 아. 지금 지난번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 때 한동훈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차별화가 된 듯한 그런 이미지를 그때 얻었는데 뭐 며칠 안 가서 90도로 고개 숙이고 그렇죠. 네. 이제는 뭐 김경률까지도 뭐 자기가 뭐 책임을 다 떠안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의 뭐 완전히 그냥 그 백기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구조에서 갑자기? 그 이렇게 한동훈이 그냥 용산에게 굴복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윤석열은 인기가 없지만 한동훈 인기가 치솟는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치솟는다는 좀 너무 과한 거고. 그건 이제 이수정 얘기지. 하늘을 그거는 찔렀다. 그 사람 얘기고 왜냐면 네, 그 하늘을 사람은 찔렀다. 그쪽 세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줄을 확실히 서 있는 사람이고 네. 하늘을 찌르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큼 비호감이 세진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윤석열보다는 좀 똑똑한 것 같아. 아, 진짜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많이 윤 하죠. 대통령이 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일 처리하는 거나 뭘 보면 이렇게 조금 약간 부족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보수층에서. 네. 그래서 이게 성에 안 찬다. 아. 저 사람 공부 제대로 한 거 맞냐 뭐 이런 네. 거부터 시작해서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한동훈은 좀 똑똑해 보인다. 말하는 게 이제 또박또박하다. 그리고 이제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가벼워 보이지만 네. 그렇게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 사람이 대선 주자 정도로 보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대다수는 제가 보니까 글쎄 뭐 대선 주자 많이 멀었잖아. 응?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대선 주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윤 대통령에 대한 레슨이 있어요. 교훈. 응? 저기 뭐 이렇게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 홀라당해가지고 대통령 세우면 그렇지, 그렇지. 큰일 난다 이거. 지금 네. 그게 사람들 사이에 다 퍼져 있어요. 여야를 불문하고. 그렇잖아요. 그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슨 뭐 저기 뭐 국회의원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게 무슨 없는데. 정계 입문 1년도 안 돼서 대통령 되는 그런 나라였나? 이렇게 그 쉽고 간단한 나라였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요즘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한동훈이가 뭐 말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네. 자세히 들어보면은 좀 엉뚱한 얘기들이 너무 많고 네. 그 어떨 땐 또 이제 뭐 질문이 좀 자기에게 아픈 질문이면은 네. 부들부들 떱니다. 화를 그게 보여요. 아, 그게 부들부들 보여요? 떨어요? 저는 그거 못 봤는데. 기자들한테도 뭐 아, 제 아니, 말씀을 이해를 못 하셨나요? 네. 아,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롯데 야구를 사직에서 봤다. 아. 그 부분을 빗대서 서초동에 몇 년 있었느냐. 아, 뭐 이런 그것도 질문을 있었죠. 받으니까 네. 부들부들 떠는 거야. 그러더니 아. 완전히 들어보니까 이게 동훈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훈서답. 아, 동문서답이 아니고 동문서답을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한동훈 위원장을 네. 지도자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맡은 거는 그냥 똘똘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수준인 거고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그게 나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네. 와 이게 무슨 우리의
미래다. 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럼 물어보면 그럼 그 사람 대통령감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네. 그거는 봐야지.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 말하는 거 보면 최근에는 막 계속 운동권을 집중 타격하잖아요. 네. 뭐 룸살롱 가서 쌍욕했다, 뭐 돈봉투 들었다 이러는데 결국에 말싸움을- 홍익표 말싸움을 원내대표로 또 싸우게 그 되고. 포인트 잡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운동권? 청산론 포인트 잡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지금 시대 정신이 네. 뭐냐 했을 때 이 국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외형상 됐지만 여러모로 선진국 아직 덜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자리를 보더라도 3만 불 시대에 우리는 1만 불 일자리를 가지고 그 젊은이들 보고 와서 일하라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격차가 있고 모든 분야가 지금 그렇거든요. 심지어 무슨 어떤 배수구 시설 수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전반적으로 다 해서 우리 소득 수준에 맞추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의 과제인데 네. 여기에 이제 크게 보면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이쪽 국민의힘 쪽 얘기죠. 그리고 특히 검찰 쪽 얘기인 그렇죠. 거고. 검찰 이제 얘기죠. 상명하복의 그 아주 키게 묵은 과거식 권위주의 그런 게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민주당 쪽에서 쪽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운동권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집단주의적인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젊은 세대, 그러니까 특히 MZ 세대들이 보면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거든. 왜 저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이고 이쪽이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권 때였으면 그 말이 좀 먹혔을 텐데 지금은 죽은 권력이잖아요. 어쨌든 과거 권력이니까 현재는 여기가 더 크긴 해요. 그래서 한 5대 그냥 이건 제 주관적 생각인데 한 5대 4쯤 되는 것 같아요. 5대 4. 근데 문제는 이 프레임 싸움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권 청산을 막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운동권이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면 운동권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프레임. 운동권이 문제가 있다 없다 프레임을 막 싸우는 들어가는 거예요. 거죠. 그러면 아니 보는 국민들이 딱 보다가 문제가 없진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에 빠져드는 거죠. 맞아.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문제가 있다 얘기하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아주 진통을 겪으면서 혁신하려고 노력 중이다. 우리 변하고 있다. 지켜봐라. 그런데 니나 잘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검찰 정권이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 또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부인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우리도 성찰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해라. 네 문제가 더 심각하고 네 문제가 지금 현안이야. 그런데 너희들 이번 정권이 이렇게 개판 칠 때 뭐 했어 너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법무부 장관 하면서 뭐 했어? 국민의힘은 여당 하면서 뭐 했어 이때까지 이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니나 잘해라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비판해.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 싸우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광야에서 오래 계시. 너무 많이 싸우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싸움꾼이 되셨어요. 이거 나쁜 의미로 들려요. 아니 좋은 뜻이 좋은 뜻이에요. 기술을 알려주신 거예요. 전략가요. 기술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공방을 하더라도 그냥 막 말싸움, 그러니까 맞아 아니야 그런 말싸움은 굉장히 수준 낮은 말싸움이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프레임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막 싸우다가도 이거 뭔가 이상해. 그러면 좀 돌아서가지고 좀 전략 회의를 한번 하시고 하시고 다시 싸워야 약간 민주당 답답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답답해. 아이고야 이거 참. 너무 답답해. 민주당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 자, 그럼 민주당에 대한 이제 조언을 해드렸으니까 저희는 그래도 요즘 좀 핫하다고 알려진 개혁신당 쪽 조언 좀 해보려고 하는데 궁금해요. 저 궁금한 게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이에요, 진보 정당이에요? 의원님이 보시기엔 어떤 정당이에요? 보진 정당. 보수 정당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와 진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지금 국민들이 뭐 보수다 진보다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아까 제가 업그레이드 얘기했잖아요. 네. 수구적이냐 혁신적이냐를 더 그렇지. 중요하게 아, 그러니까 진보라도 수구적이면 아주 싫어요. 보수라도 수구적이면 아주 싫어요. 네. 근데 어느 쪽이든 예, 혁신적인 면모들이 보이면 혁신. 내가 진보라도 보수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죠, 내가 그렇죠. 보수라도 진보에 있는 사람 좋아하고 아, 맞는 근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수구냐 수구적이냐 혁신적이냐가 보수냐 진보냐보다 실제 우리 삶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쳐요. 현재 우리 아유, 시대에는. 그렇죠, 그렇죠. 현재 우리 시대에는 그래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막 보수냐 진보냐가 우리가 말은 하지만 네. 실제 우리 삶에서 그게 엄청난 큰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구분이 되질 않아. 네, 뭐 포퓰리즘 막 욕하면서 지들이 포퓰리즘 하기도 그러니까 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복지도 뭐 얘기하면 다 막 서로 막 네, 해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오히려 수구적이냐 혁신적이냐 여기에서 딱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양쪽은 굉장히 다르죠.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인데 예. 이준석 대표가 좀 손해본 장소. 손해본 장사죠, 그죠? 민주당 쪽하고. 아, 저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뭐 단점이 많지만 네, 네, 네. 약간 혁신적으로 보이는 면모가 좀 있어. 그렇죠. 예. 근데 반대편은 네. 저는 뭐 진보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예. 뭐 더 이상 얘기를 하기 예.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숫자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많아요. 지금 5대 0이야 5대 0. 양정숙 의원까지 이제 어쨌든 개혁신당 들어가서 조금만 민주당 출신. 있으면 네. 어쨌든 국고보조금은 이제 받게 됐고. 그러니까 낡은 방식으로 정치 셈법을 하면 압도적이죠. 근데 지지율은 그렇죠. 예. 별로 실체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우리 바른미래당도 경험하셨지만은 네. 의원님께서 네. 저기 이준석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는 정말 이건 견원지간을 넘어서서 물과 기름이었어요. 말도 못하게. 아, 아니, 근데 말도 못하게. 아니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보면서 손학규보다도 더 네. 더 말하자면 낡은 정치할 수 있는 이 전 총리하고 네.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그게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또 네. 이낙연 대표는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데 네. 전 정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상당한 기득권을 갖고 계셨죠. 총리, 당대표 다 했죠. 할 수 다 있는 거 했어요. 다 했죠. 다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이전 정권의 어떤 뭐 문제랄까 한계랄까 뭐 또는 이제 실정이랄까 좀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낙연 대표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매섭게 비판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너는 뭐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합니다.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이제 내부 오히려 이제 화살을 이쪽으로 자꾸 돌리잖아요. 근데 지금 정권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죠. 화살이 자꾸 야당 심판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지금 현재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정권을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 하는 두 세력으로 쫙 갈리는 이 시점에서 네. 그런 이제 좌표들이 이제 유권자로 하여금 혼란을 아니 하는 이준석 거지. 대표는 내내 하는 얘기가 이번 선거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거는 정권 심판이다. 네. 그 대의가 네. 유일한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신당 처음에 만들었을 때 네. 괜찮았죠. 반윤석열 보수 신당 굉장히 좋은 그 그렇지. 나름대로 자기 진지였거든. 근데 이 갑자기 사람들을- 양당 심판 돼 버리고. 지지율이 안 맞춰서. 맞아요, 네. 맞아요. 맞춰줬으면 그러니까 좀 흘러가는데. 반윤이지만 중도 보수 성향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렇지. 네. 반윤도 오히려 약해졌고 반윤도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도 보수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다 모여 있어요. 반윤 반이. 간명. 그리고 예. 특히 뭐 펜코가 이제 지지 그렇지. 기반의 그 핵심인데 아. 그 와야 됐던데요? 펜코들이 이제 제일 그
싫어하는 게 어쨌든 좀 과격한 페미니즘 그렇죠. 이런 예, 거거든요. 뭐 저는 뭐 페미니즘 자체를 막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한다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지만 네. 어쨌든 그분들은 그래도 이게 역차별, 예. 역차별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특권이라고 보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맞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시대에 보면 그런 지점들이 사실 간과되어 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였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냥 그 저기 어디죠? 이름 모르겠어요. 그 새로운 뭐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선택, 뭐 새로운 거. 새로운 선택. 네, 어, 그 네. 유호정 아, 새로운 선택. 거기랑 같이 하면서 그래서 이게 그- 뭐니 그래서 이렇게 된 탱크에 거예요. 올라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니 졸지에 우리가 류호정과 동지가 된 거야?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졸지에 친문정당 당원이 된 거야? 아니, 진짜 그런 기분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반문 반윤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그거를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그런 과거에 자기의 그거를 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함께 하면 또 몰랐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혀 그러니까 없죠. 이게 애초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또 예를 들어서 그 의원님들 몇 분 있잖아요. 그분만 했으면 그래도 이게 좀 기득권이 없어 보이니까 예. 그래도 뭔가 굴러갔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아. 네. 네, 그분 개인에 대한 폄하 이런 게 아니고 그분 자체는 굉장히 또 아주 명석하시고 훌륭한 분인데 예. 지금 이 구도에서는 정말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뭐 방송에도 하고 실제로도 하고 이 페미정 또 유호정 의원 등등등하고 같이 무작정 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 측하고 무작정 그것도 시간도 없이 막 후닥닥닥 네. 이렇게 됐을 때 그 부작용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오늘 뭐, 예, 저희 이제 녹화 시점 이후에 네. 서른 의원이 네. 개혁신당에 실제 합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기호 3번까지 가게 되는 거라서 개혁신당의 움직임 저희가 좀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볼 때 이런 거죠. 네. 아니 그럴 바에야 국민의힘에 계속 있지. 그냥 참지. 그러니까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에 있지, 민당에 가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당은 말이에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 3당을 지지하려고 딱 보고 있었냐면 양당이 성이 안 차. 그 더 나은 당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 상당히 눈높이도 높고 그렇죠. 뭔가 정말 좀 그렇지. 이렇게 완전한 길을 향해 가는 이제 네. 그 정말 무소의 뿔처럼 가는 네. 이 멋있는 네. 이런 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게 멋있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렸잖아요. 예. 이제 저기 이건 마치 어떤 삼겹살 전문점이 있는데 예. 삼겹살만 팔아요. 네. 뭐 목살도 안 팔고 삼겹살만 팔아. 팔아? 잘 숙성시켜가지고. 예. 그런 음식점이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상 받을 텐데 네. 영국 히드로 공항 그 앞에 한인 음식점이 있는데 네. 거기 진짜 한식이 다 모여 있어. 다 팔아요? 아니 무슨 떡볶이도 팔고 설렁탕도 팔고 감자탕도 팔고 심지어 간장게장도 팔고 간장게장. 그런 식당이 됐다. 그게 뭐 이제 거기는 그런 특수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서울에 네. 그런 식의 식당이 있다 봐요. 망하죠. 망하지. 망할 수밖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현주 전 의원을 모시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 여러분께 이현주 의원께서 저 카메라 보고 한 말씀 여전히 지지자 여러분께 예, 지지자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제가 이번에 또 명절 보내면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한 게요. 주변에 있는 가족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족 꼭 사랑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는 저도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진영과 이익을 초월해서 그렇죠.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되면은 거침없이 가시는 이현주 의원님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무쇠 있으셨으면 뿔처럼 좋겠습니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유일무이한 정치 리프리츠 10바 오늘 장사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손님을 모시고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 50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쉿.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